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재정 적자하고 또 국가 부채 문제, 이걸 다룬 여러 자료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건국 때부터 쭉 있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그 규모나 늘어나는 속도가 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그냥 단순히 숫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걸 넘어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땠고 지금은 또 왜 다른 건지 그리고 이게 결국 경제랑 시장 또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투자나 사업 결정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보겠습니다. 한 5분 안에 중요한 건 다 아실 수 있도록요. 좋습니다. 그럼 그 눈덩이가 어떻게 굴러왔나? 그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국 부채라는 게 사실 독립전쟁 때부터 시작됐고, 뭐 남북전쟁, 세계대전, 아니면 뭐 가까이는 2008년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그런 큰 사건 때마다 확 늘어나는 패턴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좀 다르다고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위기 대응, 이게 명확한 이유였는데 요새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지금은 경기 침체기도 아닌데 그런데도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그냥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랑 정말 다른 점이죠. 아, 평상시에도 계속 적자다. 네. 2024년 지금 보면 총 부채가 한 3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GDP의 123%를 넘었고요. 연간 적자만 해도 1조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와, GDP보다 빚이 많다니 이거 진짜 엄청난 규모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나요? 의회 예산처 CBO 전망은 좀 많이 암울합니다. 지금 같은 정책이 그냥 쭉 이어진다고 가정하면요. 공공부채 비율이 2034년에는 GDP의 116%, 그리고 2054년에는 무려 166%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166%요. 허. 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역시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는 사회보장 지출, 그리고 의료비 지출, 여기에 더해서 계속 불어나는 국채 이자 부담, 이게 큽니다. 자료들 보니까 이 이자 비용이 조만간 국방 예산을 넘어설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올 정도예요. 와, 이자만 내는데도 국방비보다 더 쓴다? 이건 단순히 빚 많다 이걸 넘어서는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국가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수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 이게 실제 경제나 시장, 그리고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위험 신호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벌써 내렸고요. 무디스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죠. 이게 국가 신뢰도에 대한 시장의 어떤 경고등 같은 겁니다. 네네. 경제적으로는 그 구축 효과라는 걸 제일 걱정하는데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니까 시중금리가 오르고 그럼 이제 기업이나 가게는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비싸지겠죠. 결국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다 써버려서 민간이 쓸 돈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12호 분석을 보면 부채 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 2bp, 그러니까 0.02%포인트 정도 오르고 정부 적자가 1달러 늘 때마다 민간 투자는 한 33센트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해요. 이게 쌓이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뭐 공장을 늘리거나 할 때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지거나 이자가 비싸질 수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부담이 생기고요. 또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미래 세금을 올릴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마침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 때 했던 감세 조항 일부가 2025년 말에 끝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 연장하냐 마냐 말 많죠. 네. 그래서 아마 세금 인상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기업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커지죠. 금리가 높으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주가가 좀 비싸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도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한때는 적자가 경기를 살리는 친구 같았는데 이제는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커지면서 오히려 시장의 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건 그래도 여전히 좀 방패막이가 되지 않나요? 미국은 달러 찍어낼 수 있으니까. 물론이죠. 그 달러의 과도한 특권 덕분에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최근에 소위 탈달러 움직임 같은 도전 요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 종종 나오죠.
만약에 달러 약세 추세가 좀 더 강해진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쉽게 또 싸게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료들은 투자자들이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하나요? 어떤 대비책 같은 거요? 네, 몇 가지 위험 회피 전략, 해징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금은 단순히 인플레이션 대비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고요. 아,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요. 그렇죠.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 팁스라고 하죠. 이건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부동산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물자산. 중요한 건 이 자료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위험에 대비할 거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냐, 아니면 달러 약세가 걱정이냐, 아니면 이 재정 불안 자체냐. 여기에 따라서 제일 좋은 전략은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분산 투자가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이제는 뭐랄까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 이런 걸 넘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나 시장 안정성 자체를 좀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이런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당장 내일 무슨 큰 위기가 터진다 이런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자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현재 경로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무슨 극적인 붕괴가 아니더라도 느리고 꾸준한 생활 수준의 침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느리고 꾸준한 심식.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이게 그냥 거시경제 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당신의 실질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경로를 스스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정치적 의지나 능력이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 어떤 외부 요인이나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변화가 강제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이런 점진적인 하락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복잡한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